산천이 수려하여 예로부터 호연지기를 키우려던 선인들이 즐겨 찾던 이곳 강릉. 자연이 아름다운 강릉의 호수와 강변에는 어김없이 누정이 있어 풍류로 교유했던 조상들의 옛 전통 문화를 엿보게 됩니다. 경포 주변의 누정들에는 그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읊은 많은 시문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강릉의 누정들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꼽는 경포대와 경포호의 서정적 정취를 노래해 문학과 자연을 사랑했던 조상의 얼을 느끼게 해주는 경포 팔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처럼 막다하여 경포라 불리는 경포호는 육수와 해수가 상통하여 형성된 다모로서 바다에서는 파도가 그 위용을 자랑하고 호수 쪽으로는 해송이 무성하여 일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어난 경포호의 아름다운 정경을 중심으로 장구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누정이 건립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누정들은 지역 유림들이 정기적으로 회합을 했던 장소였으며 때로는 유명 인사들이 찾아와 자연 풍광을 감상하고 시를 짓는 문화 향유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강릉 대부분의 누정은 여말선초에 건립된 것으로 과거 경포호 주변에는 12개의 정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10개의 정자만 남아 자연을 벗삼은 조상들의 문화활동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풍류를 즐기는 사대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찾아보기를 소원할 정도로 빼어난 강릉의 정경. 산과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진 이곳의 풍광은 어느 곳이든 절묘하지만 그중 유독이 경포호 수변에 야트막한 언덕에 세워져 있는 경포대의 정경은 관동팔경 중 으뜸으로 꼽힐 정도로 우수한 자연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십리에 걸쳐 얼음 비단을 거듭 다려놓은 것 같은 맑고 잔잔한 호수가 큰 소나무 숲속에 한껏 펼쳐져 있으니 물결이 너무 잔잔하여 물속 모래알까지도 헤아릴만 하구나. 한 척의 배를 띄어 호수를 건너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동해가 거기로구나. 조용하구나 경포의 기상이여. 넓고 아득하구나. 저 동해의 경계여 이곳보다 아름다운 경치를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십리에 걸쳐 얼음 비단을 곱게 다려놓은 것 같은 맑고 잔잔한 호수. 이곳에 있으면 넓은 호수와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호수 위에 비친 달의 정취와 이 바다 위에 떠오른 일출의 장관을 한눈에 만끽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경포대의 서정적 정취는 저의 가슴까지 애잔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성스러움까지 느끼게 하는 이 경관은 문객들을 매료시켰고 이는 많은 시문들로 남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경포 팔경을 통해 강릉의 아름다운 풍경에 더 깊이 빠져보시죠. 경포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팔경은 말 그대로 이 경포대 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8방위의 그 경치 좋은 것을 시로 읊어놓은 것이 경포팔경입니다. 그 첫 번째로 그 녹두일출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은 한송모종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순서는 한송모종이 맨 마지막 구절이긴 하지만 그 녹두정의 일출과 한송정, 지금은 뭐 과거에 한송사가 있다 그러는 지역에 그 절에서 들리는 저녁 종소리를 시로 읊어놓은 것입니다. 대체로 지금은 뭐 아파트들 때문에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이 경포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한송정과, 그러니까 한송모정과 녹두일출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해돋이와 그 달맞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아주 그 명승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도 명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도라고 하는 것은 한자 기록상으로 보면 섬도자를 썼죠. 근데 여기는 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 이렇게 봉우리라고 하는 의미로 죽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죽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그런 지형을 지형을 가지고 그렇게 섬도자를 쓰는 지명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포대에서 저 앞에 죽도를 바라보면서 이 달맞이를 하는 풍경을 죽도명월이라고 그러죠. 죽도에서 뜨는 아주 밝은 달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강문어화인데요. 이 강문어화는 요즘도 그런 풍경들을 간혹 볼 수 있죠. 밤에 이 여름철이면 동해안의 오징어배들이 불을 굉장히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 강문동은 조그만한 항포구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 강문동에 살고 있는 그 어민들이 밤에 불 밝혀서 고기 잡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읊은 것이 강문어화입니다. 그러니까 강문동에서 고깃배들이 불 밝힌 모습을 표현한 거죠. 네 번째는 그 초당치연입니다. 초당은 말 그대로 그 초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저녁녘에 이 밥 지어 먹으면서 집집마다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들을 표현한 거죠. 그 홍장야우는 그 홍장암과 관련된 밤에 비 내리는 풍경을 읊은 거죠. 이 홍장암이라고 할 때 그 홍장은 기생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붙인 거고, 이와 관련돼서는 지역에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체로 시기는 그 고려 말 정도로 얘기가 되고, 그 기생과 이 지역에 사시로 왔던 사람과의 아주 그 애절한 그 사연이 이 홍장암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죠. 홍장을 굉장히 그 좋아했던 이 지역에 온 사신이 있고, 그 사신의 친구가 그 홍장이 죽었다라고 일종의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친구는 기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죽지 않은 홍장에게 신선처럼 그 차림을 하게 하고, 이 그 안개 속에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게 이렇게 소위 이제 숨겨두게 되는 거고, 둘이 뱃놀이를 하다가 우연히 그 홍장과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홍장암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홍장암이라고 하는 지명이 붙여진 거고, 그 홍장암에 밤비 내리는 풍경을 홍장야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증봉락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봉이라고 하는 건 한자 표현상으로 증봉인데, 우리말로는 그 시루봉입니다. 이제 시루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떡질 때, 지금은 뭐 떡집에 가서 하니까 그런 걸 보기가 어렵지만, 과거에 옹기에 떡질 때 떡을 쪄서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가장 중앙에 이렇게 봉오리가 볼록한 게 있는데, 그걸 그런 그림에 묘사돼서 시루봉, 즉 증봉이라고 하는 지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경포대 정자에 앉아서 시루봉으로 넘어가는 그 석양의 빛이 굉장히 아름다웠겠죠. 그것을 읊은 것이 증봉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선치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선치적은 역시 이 시루봉에서 더 남쪽 방향의 어느 곳에 있었던 그 환선정이라고 하는 정자에서 들려오는 그 피리 소리를 묘사해서 환선치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상으로는 피리 소리지만, 이쪽에서 앉아 듣기로는 아주 그 고요하게 신선들이 논일면서 피리를 불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환선치적이라고 하는 식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포팔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포팔경 지금 설명드렸던 것은 가장 많이 알려지고 일반적인 여덟 곳의 경치, 아름다운 경치를 읊은 거고, 이 팔경 말고도 이 지역을 찾아오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운 풍경들, 자연 경관들을 보고 팔경시를 지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조선 후기의 유명한 성리학자인 우암 송시열이라고 하는 분이 이 지역의 경치를 보고서 자기 나름대로 또 팔경을 읊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암이 지은 또 다른 경포팔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경포팔경은 이처럼 또 자연 풍광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경포팔경을 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경포대가 갖고 있는 자연경관의 우수성, 아름다움은 이 경포팔경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시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자연환경과 문화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포대에서 강릉의 경치를 만끽하니 시로도 읽고 싶고 사진으로도 찍어 남기고 싶은 욕심이 먼저 드는데요. 아무리 멋진 시와 사진으로 남긴다 한들 눈으로 직접 보는 경치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빠른 문명의 변화에도 굴하지 않고 글과 건축물로 남아 옛 조상의 얼과 삶의 자세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도록 해준 강릉의 문화유산들. 여러분들도 강릉에 직접 오셔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경포대와 경포팔경을 통해 새롭게 발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